안녕하세요. 하필수학 학원 원장 권수혁입니다. 자, 중학교 1학년 1차 모의고사 상레벨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문제를 풀게 있는 문제가 너무 많고요. 제가 주요 문제를 추스려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2번을 보시면 1부터 50까지의 곱이 있죠. 1부터 50까지의 곱을 전부 다 곱하기 했을 때 7의 소인수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50까지가 있는데 얘를 소인수분하게 되면 다른 소인수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거 중에서 7에 대한 소인수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에 50명의 학생을 놓고 아이들한테 번호를 매기죠.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그래서 각각의 숫자에 맞춰서 소인수 분해가 된 숫자 카드를 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12번 학생한테는 이 2개와 3 1개의 숫자 카드를 준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1번부터 50번까지의 학생한테 그 숫자의 소인수 분해가 된 숫자 카드를 줬다고 친 상태에서 이제 7이라는 숫자 카드를 한번 걷어본다면 7이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7을 하나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7을 하나보다 더 많은 여러 개를 가진 친구들도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와 14라는 숫자, 21 숫자 이런 숫자들은 7이라는 숫자 카드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7의 제곱인 49 같은 숫자는 7의 숫자 카드를 2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카드한테는 한 장을 받고 어떤 카드한테는 2장을 받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카드를 받는 게 제일 좋냐면 일단 하나를 가지던 2개를 가지던 상관없이 무조건 7이라는 숫자 카드를 한 장씩을 걷는 겁니다. 이렇게 7의 카드를 한 장을 다 걷게 된다. 다시 말하면 7이라는 숫자 카드를 가진 거를 한 장씩 우리가 받았다고 친다면 얘는 곧 7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50 나누기 7은 7이니까 즉 7장의 카드를 거둔 게 되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7의 카드를 더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7의 제곱의 배수인 경우는 7의 카드를 한 장 더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얘는 한 개를 더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 카드는 모두 8장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될 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연습 삼아 한번 더 해볼까요? 5라는 소인수는 지수가 얼마일까요? 라고 한다면 5라는 카드를 일단 한 장이든 2장이든 가지고 있는 친구. 그래서 50 나누기 5를 해서 모두 10장의 카드를 다 수거를 하고 이제 5를 하나 이상 더 가지고 있는 친구. 즉 맨 처음부터 5를 2개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을 걷어버리게 되면 2개가 더 있었을 거기 때문에 얘는 총 12제곱의 지수를 가지게 되죠. 연습으로 한 번만 해보자. 2가 제일 많을 테니까 2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제 2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다 걷어서 25개를 걷고 이제는 2를 2개 가지고 있었던 친구를 걷어서 12개를 걷고 나머지는 관심 없죠. 이제 3개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 그래서 6개를 걷고 이제는 또 4개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 2의 4제곱 16이죠. 얘는 그래서 3장이 있었겠죠. 그리고 5개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 32니까 하나가 있었겠죠. 그래서 얘를 총 더해준 게 2의 지수의 합이 된다. 그래서 이만큼이 10, 이만큼이 37이니까 얘는 47이라는 지수를 가지게 되었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번 문제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아이디어에 대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자, 2번 문제를 한번 체크를 했고요. 자, 3번하고 4번 봅시다. 자, 3번하고 4번하고 5번을 다 풀어봐야 되는데 자, 선생님 시험이 앞장부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험을 치른 친구들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테니까 시험을 치른 친구들한테 보게 되면은 시험이 난이도별로 쉬운 게 앞에 있고 어려운 게 뒤에 있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단원별로 1단원, 1-1단원, 1-2단원, 1-3단원 이렇게 단원별로 배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1-1 소인수 분해와 최대 최소 공배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앞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그 단원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앞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225의 약수 중에서 제곱이 되는 수를 물어봤죠. 그러면은 225를 소인수분하게 되면은 15에 소인수분하게 되면 얘가 3의 제곱에 5의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의 약수 중에서 제곱수가 뭐가 있을 거냐면 여기에서 요거를 우리가 예놈 이하로 가져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약수라는 개념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개념도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n이라는 자연수가 a의 m제곱, b의 n제곱, c의 l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된다고 친다면 이 숫자의 약수는 요 소인수를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만큼 가져오는 게 바로 약수죠. A를 몇 개를 가져올까요? B를 몇 장을 가져올까요? 그렇게 가져올 때마다에 하나씩의 약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었던 225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3제곱에 5제곱이었는데 여기서 제곱이 될 수 있게끔 가져오는 방법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1의 제곱인 경우와 그리고 3제곱인 경우와 5제곱인 경우와 15제곱인 경우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4개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수가 될 거고 그 수의 합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4번 문제가 깔끔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게 각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와 B를 곱한 숫자가 이 3개와 5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쵸? 이때에 공약수의 개수니까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용을 해서 최대 공약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게임이 되겠죠. 자, 여기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지금 여기서는 2가 3개가 있는데 이 숫자 3장을 2의 세제곱을 A와 B가 한 숫자가 전부 다 가져갔다고 쳐봅시다. 이 3개를 A와 B가 나눠 가져가는 게 아니라 A와 B가 나눠 가져가는 게 아니고 A든 혹은 B든 한 숫자가 얘를 전부 다 가져갔다고 쳐보자고. 가정 한번 해보죠. 얘가 2를 3장을 모두 다 가져갔다면 B 입장에서는 2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A랑 B를 곱한 게 A와 B를 곱한 게 2가 3개가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3개를 전부 다 A가 가져갔으니까 B는 A가 있을 수가 없죠. 아니 2가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2라는 소인수를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최대 공약수는 두 숫자가 동시에 가진 것들이 최대 공약수였을 거니까. 그러면 이 3만 가지고 약수를 5개를 만들 수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얘도 3이라는 숫자가 한 숫자였던 다른 숫자였던 간에 그 숫자가 얘를 전부 다 가져갔다고 가정한다면 A와 B는 최대 공약수가 1일 수밖에 없죠. 약수가 6개가 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의 아이디어는 2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를 A와 B가 적당히 나눠 가져가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약수가 6개를 가질 수가 있다.
2와 5를 뭐 예를 들어서 2는 한 명이 다 가져가고 3을 나누어서 가져갔다고 해봤자 이렇게 가져갔다고 해봤자 최대용 약수는 3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약수가 6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눠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가져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끝입니다. 이것만 가져오면 나머지는 답이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2가 3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1개가 2를 2개 가져가고 나머지가 2를 1개 가져갔을 거기 때문에 최대용 약수는 2가 하나가 있었을 거고요. 이제 3이 어떻게 있어야지만 약수가 6개가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3의 제곱이 들어가야, 그죠? 이렇게 3의 제곱이 되어야지만 약수의 개수가 2 곱하기 3이라서 6개가 될 수 있었겠죠. 참고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뭔지 알죠? 지수에다가 1을 더하는 것끼리의 곱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에서 5개 중에서 한 명한테 2개, 한 명한테 3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답은 얘가 2개에 3개였을 때의 경우와 얘가 이 1개가 있는데 반대로 여기가 3개에 2개인 경우를 나눌 수가 있겠죠. 다시 2는 1개, 2개로 떼고 3은 2개, 3개로 떼야지만 약수가 6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나눠 가져가는 경우가 이렇게 두 쌍의 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족했을 때의 답을 첫 번째 경우, 이렇게 만족했을 때의 답을 두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답에서의 A 값과 B의 값을 구해보고 두 번째 경우에서의 A 값과 B의 값을 구해서 그 숫자의 합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답이 되게 된다는 뜻인 거죠. 한 번만 해보면 A는 첫 번째 경우가 A가 36이었을 거고 얘는 27이니까 54였겠죠? 그래서 두 개의 합이 90입니다 라는 답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 두 번째 것도 곱하기를 해보면 답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었겠죠. 자, 4번은 깔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히려 4번을 이 문제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배점인 6점으로 배점을 했죠.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차례를 혹은 경우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를 가장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생님을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 참고로 5번 문제는 상당히 이거를 꼭 다 해봐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흔히 말하는 좀 노가다성의 문제가 있는 문제가 5번입니다. 자, 5번은 문제가 초반에는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어떤 수가 있었는데 8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7이 되었다. 또 1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1이 되었다. 그쵸? 이거란 말은 나머지의 차이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네모는 8과 12의 공배수에서 1을 빼준 게 우리의 정답이 되죠. 네모는 8과 12의 공배수에서 1을 뺀 게 네모의 값입니다. 어떤 수의 값이죠. 이 값이 200보다 작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모가 될 수 있는 답은 네모는 될 수 있는 게 얼마냐면 최소 공배수가 지금 최소 공배수가 24이기 때문에 24에서 1을 뺀 값과 2배인 48에서 1을 뺀 값. 그래서 이런 값들을 전부 다 구해주면 되고요. 200보다 작은 경우는 24의 배수니까 24 곱하기 8을 하면 8, 4, 32, 192죠. 192 빼기 1을 해준 값까지 해서 네모가 23과 47부터 해서 191까지라는 답이 나오고요. 참고로 말하면 이 답이 총 8개입니다. 8개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거 중에서, 얘 중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얘 중에서 이제 이 숫자들을 나누기 9를 했을 때 첫 번째는 나머지가 2가 되는 숫자가 얼마겠습니까? 나머지가 5가 되는 게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가 땡땡땡하고 안 적었지만 8개를 모두 다 구해서 나누기 9를 해서 나머지가 2일 때와 5일 때로 문제를 풀어봐야 하죠. 참고로 제가 이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저희는 혹은 저희 학원에서 배웠던 친구들은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스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곱하기를 다 해봐야 되는 문제로 치환되기 때문에 5번 문제는 사실 아이들로 하게끔 되게 문제를 이렇게까지 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문제였던 거죠. 사실 모의고사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경험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4번과 5번, 6번부터 아이들을 흔들어서 문제를 어렵게 멘탈을 좀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있고요. 이렇게 문제가 뭐지라고 했을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5번처럼 설마 곱하기를 다 해봐야 하나? 이거를 조금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문제가 사실은 아이들로 하게끔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5번이 사실은 가장 힘든 문제, 4번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고요, 5번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번 모의고사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아이들을 많이 흔들어서 흔히 말해서 멘탈을 조금 흔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궁금하지만 사실 이제부터는 문제의 난이도는 우리가 풀기 쉬울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8번과 9번 문제를 볼 겁니다. 자, 8번은 말이 복잡하죠. 그쵸? 자, 선생님이 이런 활용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팁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어를 잘라 가면서 문제를 상상하고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고민해 봐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읽어봅시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읽어만 봅시다. 자, 읽어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자, 문제를 이제 넘겨놓고, 자, 한번 볼까요? 자, 문제가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닌데 되게 어려운 척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이틀 동안 세 선수가 원 모양의 경기장을 일정한 속도로 달려서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출발점에 되돌아올 때마다 각각 선수가 이렇게 이만큼씩의 금액을 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A, B, C라는 선수가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 원 모양의 어떤 경기장이 있는데, 그죠? 경기장이 있는데 여기가 출발점이었던 거죠. 자, A와 B와 C가 속도가 같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A와 B와 C는 일정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들끼리의 속도는 다 다르겠죠. 그래서 A, B, C가 여기서 똑같이 출발점에 서서 자, 준비 땅 하고 이제 어떤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친구가 빨리 돌고를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A는 한 바퀴 돌 때마다 10,000원, B는 7,500원, C가 22,500원을 적립한답니다.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 아마도 C가 기부금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출발점을 돌아오는 횟수가 제일 적었기 때문이겠죠. B가 기부금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B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빨리 도니까 조금씩 돈을 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 중요하지 않지만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날에는 그냥 세 선수가 그냥 각각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선수가 적립된 기부금이 모두 같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A든 B든 C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A는 A끼리 뚜벅뚜벅 돌고 B는 B끼리 돌고 C는 C끼리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A가 만 원씩 내고 있었던 거고 B가 7,500원씩을 뚜벅뚜벅 내고 있었던 거죠. C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부금을 같은 금액을 냈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첫 번째 1일 중에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힌트가 기부금이 같았다. 란 말은 그러면 A와 B와 C가 몇 번씩 내야지만 같아졌을까? A가 여기서 100, 여기서 그냥 쓸까요? 만원, 7,500원, 22,500원이 있는데 각각을 몇 번씩 내야지만 돈이 같아졌을까? 그러면은 그 기부금이 같았다. 얼마로 같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과연 기부금이 얼마로 같았을까요?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 A와 B와 C의 스피드의 비율이 나오는 거죠. 그걸 안 물어봤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얘가 얼마치 내야 됩니까? 일단 뒤에 0 두 개 뺄까요? 0을 빼면 얘는 지금 100 남았고요. 75 남았고요. 225가 남았죠. 25를 뺄까요? 그럼 얘는 4 남고 3 남았고 얘는 9가 남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또 이제 참고로 말하면 이때 말한 기부금, 같은 기부금은 과연 바로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그냥 공배수죠. 왜냐면 가장 작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 공배수만큼의 금액을 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공배수를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얘가 4, 1, 3이 나와서 전부 다 곱해주면 얼마냐면 만이라서 얘가 9만 원이죠. 9만 원. 9만 원이 최소 매수니까 따라서 우리가 내야 되는 금액은 9만 곱하기 어떤 P라는 M이라고 할까요? M1을 각각 그죠? 각각 9만 M1만 원 9만 원인지 18만 원인지 27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돈을 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냈어요. 그러면 세 사람이 기부금을 합친 모든 기부금은 세 사람의 기부금은 여기다 곱하기 3 할 거니까 27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M1이 첫 번째 날에 모인 전체의 기부 금액이 되었을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다시 아직 뒤에 거 아직 안 읽었어요. 첫 번째 걸 보시면 기부금은 그냥 첫 번째는 그냥 각자 돈을 내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같은 금액을 내었다. 여기서 A, B, C의 속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똑같이 되는 상황이 생겼겠죠. 뭐 굳이 말하면 얘가 낸 게 9만 원이니까 최종 배수만 본다면 최종 배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친구는 몇 번 내야 될까요? 얘는 A는 돈을 9번 내는 거고요. 그쵸? 얘는 지금 나누기 하면은 얼마니? 자, 얼마였을까요? 나누기 해주면은 0 두 개 빼면은 900 나누기 75니까 1합은 75 나와서 얘가 125니까 그죠? 125라서 얘가 지금 선생님 맞죠? 나누기 하면은 9만 원에서 나누기 하고 8, 1, 2, 5 얘가 지금 1, 2, 3 하면 잠깐만요. 선생님이 지금 곱하기 틀렸나? 자, 얘를 확인해 보시면은 금액을 9만 원이 자 100만 9만 원 9번 7,500원 자 그래서 모두 9만 M만 원을 내야 되는데 9만 원 잠시만요 9만 75 00 1 5 8 1 2 5 1 5죠 그렇죠 나누기를 틀려서 155가 나와서 얘가 지금 150이죠. 아이고 150이죠. 그래서 답이 2가 나와서 얘가 12번이죠. 12번. 그쵸? 나누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가 9번 낼 때 B는 12번 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얘도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아마도 얘는 4번이겠죠. 그래서 A가 돈을 9번 낼 때 B가 12번을 내고 C가 4번을 내게 되면 이만큼의 금액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자, 두 번째 날 봅시다. 두 번째 날. 자, 2일 차이는 세 사람이 동시에 출발선을 통과할 때만, 그쵸? 빙글빙글 돌다가 세 사람이 동시에 도착을 할 때만 기부금을 적립할 거랍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규칙 알겠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1일차와 2일차의 기부 금액이 모두 같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이제 이틀째입니다. 이틀째. 그럼 이틀째는 그 세 사람이 기부금을 한 번 낼 때마다 얼마씩 낼까요? 자, 동시에 도착할 때만 기부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한 번에 1회 세 명이 동시에 A를 돌다가 동시에 도착지를 딱 도착했을 때 얘는 10,000원 더하기 7,500원 더하기 22,500원이기 때문에 3만원에서 얘는 4만원이죠. 한 번 도착할 때마다 얘는 기부 금액을 4만원씩 냈다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총 내야 되는 그 금액을 우리가 N번 냈다고 친다면 기부 금액은 총 4만 N원이 거쳐졌겠죠. 그런데 이때 말한 요 금액과 이 금액이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답은 뭐가 돼야 돼? 27,000원, 27만원 더하기 27만원과 4만원의 공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같은 금액이니까. 그래서 두 숫자의 공배수가 10만 800원입니다. 암산할 수 있죠? 108만원. 숫자 못 읽어요. 그죠? 108만원. 108만원이죠. 혹은 요 놈의 배수가 되죠. 1일차, 2일차가 각각 108만원씩 기부금을 낼 수가 있는데 108만원, 108만원일 수도 있고 2배인 금액일 수도 있고 3배인 금액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죠. 이틀 동안 합친 게 300만원을 넘지 않으려면 1일차, 2일차에 각각 108만원씩 기부를 해야 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총 기부금은 요 놈의 2배인 그쵸? 그래서 2일차 그래서 다 해서 우리가 이제 돈 다 나왔어요. 그죠? 결국에는 물어보는 걸 물어보게 되면 1일차에도 이제 정리하면은 108만원을 냈고 2일차에도 108만원을 냈고 합치면은 216만원을 기부를 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이제 2일차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적립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물어본 거죠. 2일차는 공평하지 않았던 거죠. 보세요. 1일차는 빨리 도는 사람이 조금 내고, 늦게 도는 사람이 많이 냈기 때문에 각각이 내는 금액이 다 같았었어요. 다 같은 금액으로 돈을 냈었는데, 이틀째는 돌 때마다 돈을 같이 냈기 때문에, A든 B든 C든 돈을 한 번씩 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틀째는 A와 B와 C가 내는 돈이 달랐던 거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날의 규칙과 두 번째 날의 규칙이 달라요. 첫 번째 날은 A든 B든 C든 같이 돌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각자 한 바퀴 돌 때마다 돈을 내는 거였고, 이틀째는 세 명이 동시에 짠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짠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돈을 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째에 가장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은 한 번 낼 때마다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겠죠. 다시 말하면 C가 1회당 22,500원을 기부금으로 하는데,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돌 때마다 4만 원을 내는데 4만 원씩 몇 번을 내야지만 108만 원이 될까요? 27번이죠. 다시
4만 원씩 몇 번을 내야지만 108만 원이 될까요? 27회겠죠. 그래서 한 번 돌 때마다 얘만큼 내는데 얘는 총 우리가 27회에 거쳐서 기부금을 내었기 때문에 이 회차에, 이 일자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사람은 22,500원을 27번 곱한 요 값이 그 사람이 지불해야 될 금액이 되는 거죠. 정답이 4번이죠. 자, 말이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자, 됐습니까? 자, 이 8번까지가 자연수의 성질, 최대 최소 공배수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푼 문제만 해도 한 4-5문제가 넘죠.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 혹은 초등학생 애들 중에서 중1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방정식이 어려워요. 방정식 활용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 친구는 공부를 평범하게 잘하는 친구고요. 자연수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입니다. 원래 자연수, 소인수분의 최대 최소 공배수의 실생활 문제 버전이 문제가 정말 어렵고요. 이 문제가 제일 힘든 문제예요. 여기 나왔던 8번 문제랑 앞에서 풀었던 4번하고 5번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사실 아니에요. 되게 복잡한 문제고 우리가 정말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4번하고 5번하고 8번 요 세 문제가 사실 이번 1주차 상레벨 모의고사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고요. 자, 나머지부터는 조금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9번도 쉽지 않겠지만 9번도 정 안 되면 시키는 대로 숫자를 조금 대입해 봐도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까?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가서는 11번하고 13번 두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1번은 조금 넌센스 같은 그런 퀴즈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 한 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1부터 100까지 더하기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더하기를 잘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더하면 101, 이렇게 더해도 101, 이렇게 더해도 101. 전부 다 101이기 때문에 얘가 101이 몇 개 있는 거야? 50번 있는 거니까. 왜냐면 1부터 100까지가 총 100개니까 1, 2, 3, 4 총 100개 중에서 2개씩 묶음이니까 50개의 세트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101 곱하기 50이라서 이 답이 505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맞죠? 자, 이거는 아이들이 참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비틀어서 자, 1부터 1, 2, 3, 4를 더하기 해서 뭐 예를 들어 볼까요? 한 51까지 더하기 해보세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1번 문제랑 2번 문제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거는 개수가 짝수계라는 규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수가 홀수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짝수계니까 짝꿍이 있잖아. 짝꿍이 있으니까 총 몇 개입니다가 되게 심플하게 나오는데 얘가 홀수계일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더하면 50이야. 맞아. 얘도 50이야. 맞아.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숫자가 얼마지? 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얘는 52가 몇 개일까요, 일단? 여기 있는 한 개를 빼면 50개이기 때문에 25개의 세트가 있고요. 가운데 한 개를 더하면 되는데 그 가운데 한 개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여기서 이게 넌센스 퀴즈입니다. 꼭 우리가 더하기를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1부터 51까지 다 1부터 이렇게 3을 더하기 해서 51까지 더하기 하세요 한다면 저라면 50까지 1부터 50까지만 더하기 하고 51을 그냥 따로 더하기를 해버릴 거예요. 왜냐면 개수가 짝수계면 더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1부터 50까지 더하고 그냥 51은 따로 더하기를 해버리게 된다면
얘는 51, 51이어서 51이 25개의 세트가 있고 51이 한 개 더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게임이죠. 다시 말하면 가운데를 무조건 맨 앞과 맨 뒤를 해야 한다는 건 고정관념이에요. 무조건 맨 앞과 맨 뒤를 더하기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 큰 고정관념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맨 끝에 거 한 개를 빼고 더하기 한 다음에 맨 끝에 거를 따로 더하기 하면 되겠죠. 이런 아이디어의 소소한 아이디어가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부터가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아이들한테 이거를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하다 보니까 문제가 힘들어지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11번은 너무나 쉬운 문제로 문제가 바뀌었어요. 자, 11번은 문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자, 2, 4, 6, 8, 10이라는 짝수인데요. 2, 4 더하기 6 해서 52까지, 아니 102까지 더하기 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얘를 2로 묶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51까지 더하기 하면 안 될까요? 되죠? 묶으면 되죠. 1부터 51까지는 제가 방금 위에서 구했죠.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구했죠. 그래서 답이 얼마인지 답이 나오게 되겠죠. 얘를 앞에 있는 숫자를 2로 묶어줄 수 있는 센스. 혹은 솔직히 말하면 안 묶으셔도 됩니다. 안 묶어도 이렇게 해서 얘도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2 더하기 4 더하기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100까지 끊고 102를 가져온 다음에 2부터 100은 짝수만 있는 거니까 총 개수가 50개만 있죠. 그러면 2개씩 짝꿍을 만든다면 얼마일까요? 25개의 짝꿍이 있죠. 그러면 앞과 뒤를 더하면 얘가 102가 그쵸? 102가 25개의 세트가 있고 뒤에 102를 더하면 됩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 굳이 2를 안 묶어도 되고 이게 한 칸씩 커가는 것들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의 합을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10처럼 제가 3씩 커져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3씩 커져가는 걸 합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뭐 31까지랍니다. 얘를 더하기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 바로 앞이 얼마일까요? 3씩 커져가는 거니까 이 바로 앞이 28이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32, 얘도 32,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하게 커져가는 숫자는 전부 다 똑같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얘가 개수가 몇 개였을까가 중요했죠. 개수만 잡아줘서 똑같이 풀면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13번은 문제에서 알려져 있는 규칙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규칙은 앞에 거와 뒤에 거를 곱하기 하고 앞에 거와 뒤에 거를 나누기 한 다음에 두 개를 빼세요의 싸움이고요. 세모는요, 앞에다가는 2분의 1을 빼고 뒤에다가는 2분의 1을 더하기 해서 두 개를 곱하기 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자, m이라는 요 숫자에 어떤 숫자가 a와 b가 있으면은 이 중에서 절대값을 해서 누가 더 큰지 절대값이 큰 수를 물어보는 거랍니다. 됐죠? 그러면 시키기로 가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2 동그라미 4분의 1을 한번 구하고요. 두 번째로 3분의 5 세모 마이너스 0.7을 두 개를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각각 구하면 되죠. 동그라미는 그죠? 자, 선생님은 참고로 말하면 이런 연산 규칙을 잡을 때는 선생님이 얘를 읽을 때 A, B, A, B라고 읽지 않습니다. 반드시 앞에, 뒤에. 연산 앞에 숫자, 뒤에 숫자. 앞뒤, 앞뒤로 읽는 게 좋아요. 얘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하기 하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나누기 한 다음에 빼라. 이렇게 말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립니다. 그럼 얘도 앞에 있는 거랑
마이너스 5분의 2와 곱하기 4분의 1을 곱하기 하고 마이너스 5분의 2와 4분의 1을 나누기 한 다음에 두 개를 빼세요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얘는 곱하기 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8 되겠죠. 그래서 통분해서 더하기 하면은 10분의 15 라는 2분의 3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고요. 얘는 3분의 5에서 2분의 1을 빼고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7에서 2분의 1을 더한 거를 곱하기 할 테니까 통분하면 6분의 10, 6분의 3이라서 6분의 7일까요? 그쵸? 6분의 3, 6분의 13 맞죠? 그리고 얘는 얘가 10분의 2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10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약분하면 마이너스 그죠? 5 얘가 30분의 7입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와 얘 중에서 절대값이 더 큰 숫자가 답이 얘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자, 어떨까요? 이제 조금 정수와 유리수의 연산 쪽으로 가니까 조금 수통이 조금 트이기 시작을 하죠. 자, 14번은, 자, 14번 봅시다. 자, 14번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자, 14번은 우리가 계단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있다. 우리 많이 해보는 게임이죠? 이기면 위로 4칸, 지면 아래로 3칸. 오, 게임이 되게 세네요. 한 판 할 때마다 한 명은 위로 4칸 올라가고 한 명은 3칸 내려가기 때문에 한 게임마다 7칸끼리의 차이를 만들 수 있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어떤 상황인지를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송이라는 친구와 만수라는 친구가 있어서 누가 이겼니? 누가 졌니? 자, 10번 했는데 오송이가 6번 이겼답니다. 그럼 당연히 4번 졌겠죠. 근데 가위바위보 게임이니까 오성이가 6번 이겼다는 말은 얘 친구가 6번 졌단 말인 거고 4번 졌다는 말은 얘가 4번 이겼습니다라는 말과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계단을 고민해 보게 되면 얘는 6번을 이겨서 위로 4칸 올라갔고요. 얘는 4번을 져서 3칸만큼 내려갔겠죠. 얘는 4번을 이겨서 4칸만큼 올라갔고 6번을 져서 3칸만큼 내려갔겠죠. 그래서 두 친구의 현재 위치가 얼마인지 아니까 차이를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답을 만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더하기 빼기는 너희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자, 실생활 활용 문제라고 해서 문제가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아요. 천천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자, 21번은 자, 선생님이 스페셜하게 특강으로 짧게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자, 봅시다. 자,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문제가 딱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증가와 감소한 것만, 이 증가 감소한 부분만 물어보는 문제인 건지, 혹은 증가 감소를 해서 그래서 전체가 얼만지를 물어보는 건지. 자, 제가 매번 물어보는 예제가 있습니다. 자, 엄마랑 같이 아울렛에 가서 옷을 사러 갔어. 자, 청바지를 사려고 했는데 청바지가 10만 원이야. 그래서 10만 원짜리 바지를 사려고 했는데 30% 할인을 하네? 세일을 하네? 그러면 우리는 옷값을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이 퀴즈 한 개로 우리가 증가 감소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7만 원이죠. 자,
왜 7만 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왜 7만 원이냐면 30% 세일을 하니까 난 3만 원을 할인받을 거야. 3만 원 할인받았으니까 7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는 내가 할인받는 게 30%이기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 70%야. 70%이기 때문에 7만 원입니다 라고 내는 버전이 있단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문제에서 위에 같은 경우는 3만 원이 포커스자. 3만 원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증가 감소하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푼 게 되는 거고, 밑에 있는 70%를 내가 내야 돼 라는 말은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마다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얼마가 감소했습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인 건지, 그래서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었는데, 전체 값이 얼마가 되었는데를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전체 값을 물어볼 때는 봐봐. 예를 들어보자. 자, 원래 값이 뭐고 혹은 원래 길이가 A였다고 치자. 이때 X% 증가했다고 친다면 원래 A 값이 있고 내가 증가한 값이 A의 X%이기 때문에 A 곱하기 100분의 X가 되겠지. 그러면 내가 얘를 A로 묶으면 1 더하기 100분의 X란 값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얘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리해보자. 증가 감소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A의 1 더하기 혹은 빼기의 100분의 X가 증감을 나타내는 공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때 말한 A는 원래 값. 얘가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 얘는 그때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문제 봅시다.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 있었어요. 그쵸? 위의 길이가 x 더하기 4였고 아랫변의 길이가 3x 빼기 8이었고 높이는 10이라는 사다리꼴이 있었어요. 이때 윗변의 길이는 30%가 인상했고 늘어났고, 그쵸? 아랫변은 10%만큼 줄어들었죠. 얘는 이만큼 늘어났고 줄어들었고, 높이는 20%가 늘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 넓이와 나중 넓이를 A와 B로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넓이는 얼마냐면, 자, 처음 넓이는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맞죠?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우리의 원래 넓이죠. 뭐 굳이 정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정리는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 나중의 넓이는 얼마냐면, 나중 넓이는 윗변은 x 더하기 4가 있었는데 얘가 얼만큼 증가했어요? 원래 거에서 1 더하기 100분의 30만큼 증가했어. 더하기 아랫변, 자, 3x 빼기 8에서 1 빼기 100분의 10만큼 줄어들었어. 이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는 원래 10에서 1 더하기 100분의 20만큼 증가했고 곱하기 2분의 1이 되었어. 윗변 더하기 아랫변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A 값과 B의 값이 다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단순하게 더하고 빼면, 이거 빼라고 했으니까 얘 두 개를 뺀 게 우리 답이에요. 이것만 정리를 해서 빼시면 돼요. 자, 좀 지워서 정리 한번 해볼까? 자, B의 값이 얼마냐면 얘가 10분의 3이야, 그지? 아니, 10분의 13이지. 얘는 10분의 13의 x 더하기 4. 얘는 10분의 9 더하기 10분의 9의 3x 빼기 8. 그리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이고 얘가 곱하기 10분의 12 곱하기 2분의 1이 있었죠. 일단 여기 있는 10을 얘한테 줄까요? 얘한테 줘버리면 얘가 10 약분될 거니까 얘가 지금 13의 x 더하기 52 27의 x
8972가 나왔고, 여기 약분하면 곱하기 10분의 6이 이렇게 있죠. 그럼 얘는 지금 40x 빼기 20에 곱하기 10분의 6이니까 10 약분하면 64, 24x 빼기 12가 b의 값이에요. 자, a 값은 약분하면 5니까 5 약분하면 얘가 지금 4, 5, 20x 빼기 4, 5, 20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되겠죠. 그래서 b 빼기 a를 했으니까 따라서 4x 더하기 8입니다. 라는 답이 나왔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단순하게 연산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하고 23번은 우리가 문자가 아닌 상수였을 때 충분히 많이 풀어보던 문제들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둘레를 물어봤으니까 자, 22번은 여기서 자, 큰 직사각형이 있었죠. 자, 직사각형이 하나, 여기 하나. 자, 똑같은 거가 복사가 되어서 이렇게 둘, 그쵸? 또 복사가 되어서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태죠. 얘가 지금 중점을 연결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됐습니까? 포개어서 만든 도형의 둘레는 선생님이 표시하면은 여기 있는 이만큼, 바깥에 있는 이만큼 빨간색 길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만큼 길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기호화 합시다. 자, 이만큼 요 반 칸짜리를 우리가 별표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별 하나, 여기는 별 둘, 여기는 이 별, 별 하나, 얘가 이 별. 이어서 가로를 다 더한 게 얘가 4별, 그러니까 8별이 있었고요. 더하기. 세로 요 한 칸을 하트로 둔다면 하트 하나, 하트 둘, 이 하트, 여기도 하트, 여기도 하트, 여기도 이 하트니까 얘가 8하트가 되죠. 그래서 얘가 지금 됐는데 지금 원래 직사각형이 이렇게 뭐 둡시다 그냥. 근데 여기서 지금 얘가 4 곱하기 이 별표의 이 하트였을 건데 문제에서 이 별표가 얼마예요? 3x고요. 이 하트가 얼마예요? 2x이기 때문에 얘가 4 곱하기 5x라서 정답이 20x입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24번이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증가 감소 문제를 이어서 만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24번, 25번 딱 두 문제 풀어보고 마칠 것 같은데, 정리할 것 같은데. 자, 24번 봅시다. 24번은 사실 이 문제는 답이 두 개예요. 답이 두 개인데 보기를 보고 답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좀 보자. 정리 한번 해봐. 전체 학생과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보였지만 복잡한 문제는 이렇게 반드시 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학생 수를 보시면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었어요? A명이었어요. 그 중에 남학생이 B명이었으니까 여학생은 A 빼기 B명이었어요. 얘가 증가와 감소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는 일단 남자는 4%가 증가했고요. 여학생은 3%가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가 증가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총 학생 수로 본다면 보세요. 증가 감소와 남학생 수는 전체 수는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의 합과 같습니다로 가자. 그럼 전체가 몇 명이었을까요? 전체는 A에서 1 더하기 100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이게 5% 증가한 총 전체의 학생 수. 남자는 B에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4. 얘는 A 빼기 B 곱하기 1 빼기의 100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얼마 돼야 돼?
100분의 105a는 100분의 104b 더하기 100분의 97a 빼기 b가 되기 때문에 저걸로 보게 되면 얘가 지금 기억, 얘가 니은, 얘가 디귿이죠. 얘가 지금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기 때문에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을 하게 되면 100분의 105 더하기 104 더하기 97이 정답이 될 거예요. 얘가 지금 얼마냐면 100분의 더하면 얼마냐? 얘가 지금 7이니까 11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1.12가 돼야 돼요. 우리 답이 없죠. 없죠. 그래서 두 번째는 증가 감소된 것만 가지고 보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뭐냐면 그래서 늘어난 증가한 전체 학생 수는 증가한 남학생 수에서 감소한 여학생 수의 합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증가한 것만 보면 100분의 5a가 뭐냐면 증가한 사람 수, 학생 수. 얘는 100분의 4b 빼기 100분의 3의 a 빼기 b가 되죠. 그래서 얘가 지금 나오는 게 0.05a는 0.04b 빼기 더하기에 마이너스 0.03의 a 빼기 b니까 얘가 기역, 니은, 디귿이 되죠. 그래서 이걸 기역, 니은 들어가면 얘가 0.06이라는 답이 나오죠. 그래서 요 답이 이걸로 말하면 5번. 이렇게. 자, 25번 봅시다. 자, 25번은 말을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사실은 요 25번 문제를 한 2번 읽어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25번을 보자. 자, 이만큼 사탕이 있었어. 사탕이 이만큼 있었어. 그래서 퀴즈를 맞추면 사탕을 주는 그런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 문제는 A만 맞은 거야. 그래서 전체 사탕의 3분의 1 부분을, 요 부분을 A가 혼자 가져간 거야. 그래서 전체, 지금 여기서 지금 봐야 되는 게 컨셉을 비율로 갈 겁니까? 개수로 갈 겁니까에 대한 걸로 일단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비율이 좋았을까? 개수가 좋았을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전체의 개수를 X개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맨 처음에 A가 받은 거는 얼마 받았어? A는 3분의 1X만큼을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잡으세요. 두 번째는 세 명이 모두 다 맞췄어요. 그래서 각각 같은 개수를 받았는데 남은 사탕에 3분의 1을 가져갔더니 한 개가 남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 봐. 남은 게 얼만데? 3분의 2잖아. 그죠? 3분의 2 중에서 남은 것 중에서 얘가 뭐가 돼야 돼? 3분의 1x만큼을 가져가고 싶었는데 하나가 모자랐다는 뜻인 거예요. 얘가 지금 한 개가 남았다는 말은 3분의 1씩 가져가고 싶었는데 한 개가 모자랐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씩 가져가서 한 개가 모자랐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한 명이 남은 거에 이만큼을 가졌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이거를 3명이 나눠 가져갈 거니까 요만큼을 가져갈 건데, 그래서 요거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A랑 B랑 C가 그래서 몇 개씩 가져갔을까 라고 한다면, 그래서 요 부분에서 선생님 반대 적었지? 미안해요. 자, 남은 거에 그지? 그죠? 남은 부분에서 그죠? 예, 선생님 전 잘못 적었네. 남은 개수에서 한 개를 뺀 거. 에이, 다시 미안해요. 남은 개수에서 한 개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말 잘못했네. 한 개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남은 거에 한 개를 남았어. 이만큼을, 남은 거에 한 개를 뺀 거만큼을 각각이 3분의 1씩 가져가는 뜻인 거죠. 다시 남은 거에서 한 개를 뺀 거를 나눠 가져갔다. 그래서 여기서 A는 여기에서 3분의 1에 3분의 2x 빼기 1개, B는
3분의 1에 3분의 2x 빼기 1개, C는 3분의 1에 3분의 2x 빼기 1개를 일단 가정한 거야. 맞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는 A와 B가 맞았기 때문에 C가 받은 걸 반납했어. 즉 얘를 다 똑같이 빼버렸으니까 C는 사탕을 몇 개 가져왔냐면 C는 사탕을 지금 결국에는 0개를 가져간 거야. 자, 다시 봐. C가 받은 사탕을 반납했어. 즉 C의 사탕이 이만큼이다. 이게 C가 받은 사탕인데 여기에다가 한 개 남았던 거를 더해서 C가 가져갔던 거에서 한 개를 더한 거를 A랑 B가 이거의 3분의 1씩, 이만큼의 3분의 1씩을 가져가게 되었다 라는 뜻인 거죠. 다시 봅시다. 지금 C가 이만큼 받았잖아. 이만큼 받은 거를 환불하고 뱉어내고, 그치?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얼마야? 9분의 2x 빼기 3분의 1 더하기 1, 이거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A가, 그치? 받은 거는 여기에서 이만큼을 또 가져가야지. 3분의 1에 9분의 2x 빼기 3분의 2 더하기 1. 사실 B도 여기서 3분의 1에 9분의 2의 x에 빼기 3분의 1 더하기 1개를 가져간 겁니다. C는 0개를 가져간 거고, C는 다 뺏겨버렸으니까 C는 0개를 가져간 거.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A가 몇 개를 가져갔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만 정리하면 답이 나오겠죠. 답은 참고로 말하면 1번인가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총평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 이 상레벨 문제는 선생님이 볼 때는 상중하 레벨로 본다면, 난이도를 본다면 25개 중에서 한 상레벨 문제가 한 7개 정도? 중레벨 문제가 한 14개에서 한 15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하레벨 문제가 얘가 4개에서 한 3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난이도면 사실은 서울 어디를 가더라도 이거보다는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내가 조금 너희들한테 이만큼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어 라는 극한의 문제를 보여준 것 뿐이고요. 얘가 가장 어려운 레벨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거 앞서서 봤던 중레벨 문제는 우리가 조금은 수월하게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은 너무 능숙해져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자, 반드시 오답하시고요. 다시 풀어보시고요. 영상 꼼꼼하게 보시고요. 체크해서 우리가 빈틈없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